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또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네. 채팅창이나 전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또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아리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순영박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교시는 끝났으면 2교시 때 일찍 출근해야죠. 마그마님,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일찍 맞는 오세요. 말씀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봄님께서도 2부하고 손 흔들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종목 남겨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실시간 종목 상담 빠르게 달려가 보겠고요. 한송이님 오셨네요. 또 김정환님과 만년필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귀를 번쩍 뜰 만한 또 네.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바뀔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특별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EG라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할 텐데요. 우리 1193님께서 종목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19,000원이고요. 비중도 40%로 두둑하게 실으셨습니다. 이지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합니다. 상한가 올라가면서 25,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종목이 굉장히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변동성도 꽤 컸고 정말 급격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요. 비중도 40%면 정말 많이 과감하게 지금 네. 실으셨거든요. 자, 이 수익을 어디까지 늘려가고 또 어떻게 챙겨가면 되는 건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이 종목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일단은 분할 매도 의견입니다. 분할 네, 매도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매도 의견 냈습니다. 매도입니다. 자, 두 분 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연이 이 종목이 정말 이렇게 들썩들썩 있는데 오늘 또 상한가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저도 이제 이쪽에 아모 그린텍 관련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매매를 했던 주식이긴 한데, 네. 쉬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이제 그 LFP 배터리 산업자원부에서 233억 원 규모의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LFP 배터리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이지, 자이글, 그다음에 관련 종목 중에서 그다음에 037030 관련된 종목도 파워넷이라든가 관련해서 번호를 기억하시고 네. 01251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아모그린텍 거의 20% 정도까지 올라갔다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상한가 유지한 종목이 이지하고 자이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이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엮었고 대장주 성격이 이지인데 이지가 이제 LFP 배터리 알다시피 리튬 인산철 배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뛰어들지 않고 있는 쪽이 지금 LFP 배터리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의 삼원계가 지금 주력이 쪽이고 본래 LFP 배터리는 경쟁력이 없다. 성능 자체도 좀 떨어지고 하이니켈 자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하이니켈 쪽에 집중을 해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작년도에 2차 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게 되면 중국의 CATL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LFP 배터리이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매 1위가 중국의 BYD입니다. BYD LFP 배터리가 100%거든요.
이게 중국이 LFP 배터리를 치고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테슬라도 지금 LFP 배터리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가격 할인 정책을 계속 통해 가지고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늦춘다는 것 자체는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LFP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삼성 SDI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에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때마침 연일 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자 그러면 LFP 배터리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레퍼런스 관련 종목들이 있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앞서겠다시피 현재는 3원계 유지해서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LFP 배터리를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지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LFP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아무래도 그 3원계 배터리 자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LFP 배터리 쪽에 그 이 회사 이지가 생산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고순도 산화철이거든요. 이게 고순도 산화철 쪽에 LFP 배터리가 핵심 소재로 들어간다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 그 장점 자체가 산화철 자체는 무수하게 많거든요. 현재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자체는 비싸기도 하고 채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싼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이지 쪽에 지금 가장 대장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점유율을 되게 확장시키고 있는 국면 쪽에서 이 회사가 작년도라든가 만약 산화철과 관련된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정말로 혜택을 받는다 한다면 작년도 저는 실적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회사 작년도 적자거든요, 지백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세 쪽에 이지의 고순도 산화철 자체가 LFP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정말로 필요한 소재가 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수급전 주도록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차익을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도 40% 정도 되고 수익도 많이 나셨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략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할게요. 예,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은 28,500원부터 내일 아마 28,5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반 정도 파시고 만약에 32,000원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만약에 26,000원 아래로 이탈한 시점에서도 익절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LFP 배터리 투자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혜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테마 성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조금씩 챙기는 전략으로 전해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LFP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1위가 맞습니다. 이번에 IRA 우리 감축법 이야기 나왔을 때 2차 전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핵심 내부안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도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네. 미국에서 LFP에 대한 기술력을 가져가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확실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아까 아마그린텍 정도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그 테슬라죠. 지금 이제 히토리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 이제 고순도 산화철인데 여기 페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지도 지금 그 소재를 만드는 쪽이니까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삼화전기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종목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남죠. 삼화전기는 회사가 엄청 튼튼합니다. 여기도 이제 코어 양산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은 아직도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거예요. 주도주 쪽에서 지금 뭔가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양대 시장 매수를 하고 선물도 1조가 넘어갔지만, 만기약이 넘어갔지만, 테마성들이 많이 좀 간 쪽이었거든요, 오늘도. 결국은 이제 히토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게 되면 진입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금 21선 눌림목이 나올 때 진입을 하셨거든요. 네네. 과감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안 되면 손절하겠다,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단기간에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이 뉴스플로어가 없었다면 수익이 났을까? 이지라는 종목 자체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월봉 좀 보시게 되면 단기 저항 구간이 이제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3만 원 좀 밑에권에서 왜냐하면 비중이 지금 40%라서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28,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위로 가는 거는 솔직히 이제 시청자님의 영역이긴 해요. 늘 이제 오늘 뉴스가 또 얼만큼 전해지느냐. 내일도 보십시오. 만약에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이 소식이 계속 나가면 이런 주가들 계속 갑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뉴스가 어느 날 다 끊기고 가능성 부분에 관해서 뭔가 과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네. 왔을 때 챙기는 전략. 28,000원 단기 목표가 제시도 하고요. 저는 익절가를 제시했습니다. 익절가가 23,000원까지 혹시나 내일 갭 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전략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도 역시 모멘텀에 올라갔다 왔을 때 챙기자 말씀 주셨습니다. 3만 원 아래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테슬라 페라이트 이슈 그리고 LFP 배터리 이슈로 올라갔다 의견도 주셨네요. 자, 그럼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준영 운영위원님께서는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28,500원, 2차는 32,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로 28,000원, 그리고 익절가로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네. 우리 5월 시장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미리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2부에도 종목 상담 우리 전화 살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건강이님 잘 오셨고요. 맥스트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850원이고요. 비중 5% 담으셨는데요. 전망 부탁드려 용용하고 굉장히 발랄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지금 맥스트의 주가 흐름은 이렇게 발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 17,800원이면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지난해 여름부터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에 그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11,470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점은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이제 그 시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까지 네. 보입니다, 이제. 네, 우리 앵커님 아주 귀엽게 용용용 많이 이렇게 컸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이런 종목을 사시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토마토가 방송국에 품격 있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종목을 몰릴 때도 좀 품격 있게 몰리고 상담을 할 때도 내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도 그럼 좋죠. 그 모멘텀 구간에서는 네. 솔직히 설명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 하고 있지만 아니 뭐 시세가 비이성적인데 고수분들은 이거 다 인정을 해요. 어차피 지금 모멘텀 타고 가는 거니까 네.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그 모멘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근데 그거로 갈 때는 비이성적이에요, 시세가. 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모멘텀 구간, 재평가 구간, 모든 종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숙기, 이걸 거쳐가요. 그런데 이런 그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도 분명히 성장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이고 분명히 시대적으로 흐름이 바뀌겠죠. 뭐 증강형 AR이 됐든 VR이 됐든 XR이 됐든. 그런데 이 회사들 보십시오. 모멘텀 구간에 이렇게 갈 때 항상 제가 그 경고 시그널 엄청 보내드리거든요. 초입부에 올라타지 못하면 아까 그나마 이지 같은 경우는 초입부에 올라타신 거예요. 내가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 회사는 매출액이 우리 시청자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도 안 됩니다. 30억. 어찌됐건 여기도 제조 기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공급 계약을 한 거 보면 한 자릿수대예요. 4억, 3억. 수주 잔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액 30억도 안 되는데 적자 폭이 지금 작년에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신규 상장해가지고 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다 까먹었던 소리예요. 그러면 갈 게 뭐 있냐? 증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결될 거는 전환서체나 유중이에요. 지금 이거는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11,000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죠. 실적이 전무후무한 주식인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뉴스 모멘텀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의 재평가 구간 때는 모멘텀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재평가에 정말로 탁월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수주장고로서 증명을 해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실을 줄이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메타버스의 개화가 언제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시장의 재평가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일이 없다.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 이제 10,000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경고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 충원 드렸습니다. 이거 지하 10층 아니고 지하 20층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채우셔야 되고요. 손절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저점 보니까 1,200원이거든요. 손절가 1,2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도 저는 그날 뭐 당일 뉴스 아주 강력한 거 아닌 이상은 주가 뜨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13,5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맥스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손실을 좀 빠르게 줄여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00원 그리고 반등 목표가 13,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만나기 전에 우리 채팅창에서 양병덕님께서 남자 앵커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닮았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어울려요. 저 목사님이랑 어울립니까? 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저 교회 다닐 것 같다는 얘기 좀 들어보긴 그래요?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네. 앵커님, 네. 목사님, 자. 부목사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유튜브에서 서당계 1년차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넥스틴이고요. 매수가는 46,68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작년 네. 가을에 매수를 했다고 해요. 반도체 장비 업체죠. V자 반등 나올 때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도 3% 상승에 6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서당계 1년차님께서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이쯤에서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놓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운영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불황에 강한 주식이죠. 주업 자체가 이제 반도체 회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 이제 검사하는 이제 검사 장비 성격인데, 검사 장비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익률이 높은데 이 회사는 탁월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50%가 넘으니까 50% 넘는 회사가 상장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손꼽아서 5개도 이상은 안 되거든요. 반도체 쪽 HPSP도 이제 비슷하게 아마 50% 정도 얹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불황에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관련 검사 장비 쪽인데 차트 자체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우상향하죠. 그래서 장이 좋으면 계속 아마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다만, 업황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래도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본다 한다면,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당 EPS가 지금 6,000원이거든요. 6,000원이면 지금 PER 기준에서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 제품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들 종목들도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과 다르게 이 종목은 차트 자체도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아마 중장기 투자하는 성향인 걸로 알고 있고 단기 매매는 잘 안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좋은 주식 가지고 계속 1년, 2년 3년 정도 계속 투자하신 분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길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제 반도체 업황 하반기 정도 가야 되겠지만 올해 충분히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이 종목이 고점이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대 정도 언저리가
2021년도에 5월달, 6월달에 3월달이군요. 83,500원대인데 무난하게 돌파를 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죠. 그래서 이 시청자님처럼 장기적으로 무난하게 끈질기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일단은 올해는 8만 원 정도 보시고 내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 주당 EPS가 7,000원이 넘거든요. 충분히 PR 기준에서 13배, 4배 이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주식이니까 10만 원 넘어가야 되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일단 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는 영업이익률이 좋고요. 장이 좋으면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까지 알고 계시는 운용영임인데요. 중장기로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올해 8만 원 돌파할 수 있다 말씀 주시고 내년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10%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지금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종목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합니다.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또 내가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것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닉네임이 또 굉장히 발랄하고 귀여우십니다. 뾰롱롱롱님께서 발음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뾰롱롱롱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종목은 PNT입니다. 네. 매수문의 주셨는데요. PNT가 최근에 종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PNT 오늘도 3% 상승이고요. 오늘 5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최근에 종가를 높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목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매수를 하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목표가와 손절가 우리 가격 전략까지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어때요? 네.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됩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요새 밀거든요. 2차 장비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전지 그 소재주들 지금 사기에는 저는 기대 수익률 별로 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모아가는 전략 말고는 저는 메리트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밸류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갖다 써야 되는 거냐? 지금 2026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호. 지금 밸류를 이제 2027년도까지 끌어쓴다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 늘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장비 종목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원픽이에요. PNT는 롤트롤 장비로 대표되는데 여기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1분기에만 지금 그 계약을 한 거 보면 거의 3천억에 육박하거든요. 수주 잔고도 당연히 좋고요. 전국 공정 장비 쪽에서는 저는 노원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PR이 12배 정도인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10%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느냐. 수주 잔고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자동차 연구원을 좀 만났습니다. 네. 근데 충격을 좀 맞으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그 실생활에 좀 들어온 거는 지금 1,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개발된 거는 예전에 포르쉐 전기차 190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내연기관차가 한 300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에 대한 과정. 그렇죠. 1,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겠죠. 그걸 누가 떠안고 있느냐?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나고 이런 거. 다 소비자가 떠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번외적인 이야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저는 PNT 주가 프리미엄 20배는 가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종목들만 조금 프리미엄이 적느냐. 수주 잔고도 뛰어나고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PNT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 10%가 넘어가요. 13%대예요.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16%대까지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지금 9,900억이거든요. 조단위 클럽에 가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1조라고 치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591억 9억만 올려가 1,600억. 그러면 딱 16%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 업체들보다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2배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쪽. 자,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PNT는 저점이 4만 원, 고점이 5만 5천 원에서 이런 주식 쉽습니다. 4만 원대 사서 5만 5천 원에 이제 팔아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 샀다. 그러면 돌파되는 순간 10% 정도 이제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또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종목들은 지금도 괜찮고 더 모아가 된다.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좀 가져갔을 때 충분히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P&T는 신고가 갱신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신고가 68,7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갱신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만 아니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 가능합니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체크해 주셨고요. 다만 조금 더 긴 시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이고요. 신고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유튜브에서 가을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16만 3천 원, 비중은 10%십니다. 매수한 후부터 계속 흘러내리네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추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매수한 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속이 상하실 것 같고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이죠. 자, 운영형님, 계속 들고 가거나 추매를 해도 될까요? 네, 뭐 회사도 이제 3D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앞서 제가 넥스트는 얘기했는데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꽤 높아요. 한 30%, 한 32, 3% 정도 좀 되는 회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을 때 좀 탄력적으로 주가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인데 아무래도 이 회사 이제 소켓 관련 테스트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물량이 지금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이런 또 소재의 어떤 관련 종목들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따라서 할 정도는 아니다.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하반기 때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쪽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본다면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지. 주가 좀 떨어진다고 저점을 이탈한다고 해서 이 종목도 앞서 여기 다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으면 이 종목도 이제 불황에 상당히 이제 강한 주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회사가 비싼 회사가 소켓 테스트 기업인데 비싼 회사가 이 회사가 오히려 주가가 제가 보기엔 더 싸요. I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차트가 훨씬 낮잖아요. 같은 소켓 테스트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두 개 회사 비교해 보면 같은 소켓 테스트 회사고 다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쪽에 약간 좀 매출 비중이 있긴 했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소켓 테스트와 관련된 쪽에서는 ISC가 밸류 자체가 훨씬 주가 싸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본다 보면 리노공업에서 ISC가 훨씬 낮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ISC가 주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일단 이 종목은 보유기관이고요. 회사도 뭐 불황에 강한 주식이 기지이기 때문에 비중이 10% 정도 좀 되시는데 좀씩 뭐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긴 흐름으로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는 전략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소한 하반기 정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만 원 아래권에서 이 정도 손절할 주식이 아니니까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차트가 그 흐름 자체는 안 좋은데 뭐 이 종목 이런 종목은 차트 볼 필요 없어요. 뛰어난 주식이니까 네. 기술적으로 작년 9월 29일 날 주가가 12만 2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12만 5, 6천 원 정도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12만 5천 원부터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뭐 주가가 부진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긴 흐름으로 모아갈 주식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요. 하반기까지 16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님, 예. 좋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6,339원에 네. 20%입니다. 20%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 지금 예. 약간 이제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뭐 손절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매를 좀 더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2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하신 구간이에요? 그래, 추가를 괜찮으시겠어요? 해야 되는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예. 그러게요. 자, 이 하락이 좀 멈춰줄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신호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예, 전문가님 예.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래도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흔적이 보이시네요.
예, 그러셨죠? 예. 상가 좀 맞춰놨습니다. 네, 잘 낮추셨습니다. 잘 낮추셨고 예. 이 기업은 오랜만에 이제 상담을 드리는데 예전에 그 2021년도에 으뜸 기업 선정됐었습니다. 예, 예. 네, 으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 기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뽑혔거든요. 그때부터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33%, 2022년도에도 더 좋았습니다. 35%. 예, 예. 근데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것 같고, 예, 단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유했을 때 결국 수익이 좀 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예. 눌림목에서 이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중에 예, 우리 예. 시청자님 이제 지금 자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예, 예. 저는 뭐 단가를 더 낮추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공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 주성 예, 예.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차 잔고도 좀 쌓여 있어요. 대차 잔고 예, 예. 금액 자체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금액 계산했을 때 좀 많거든요. 지금 예, 예. 왜냐하면 소형 종목이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가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 예, 예. 그래서 조금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예, 추가 매수는 20% 정도 하셨으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예. 주가는 제가 봐서 떨어지는 거 이제 제한적일 겁니다. 좀 밀려봤자 한 15,000원 정도. 근데 굳이 뭐 15,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요즘은 우리 시청자님 뭐 한 손실 구간 5%에서 10% 이건 손실 구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예, 예. 가시되 자 하반기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내가까지는 좀 넘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예. 한 9월 정도까지 끌고 가겠다. 좀 길면 한 10월 이 정도까지. 그러면 예, 예. 2024년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예, 예.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은 뭐 내년에는 완전 정상화가 되는 쪽이니까 그러면 주가 지난번에 2만 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님도 여기까지 보고 계시죠 지금? 보니 딱 여기까지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눌림목으로. 그래요. 예, 예, 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조금 내가 시간 투자 3개월 금방 지나가거든요. 시간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이나, 예. 6, 7, 8.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한테 고백하시는 건데 이제 단타 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내일 모레 이제 떠주면 좋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떠주면 좋고 안 떠줬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또 갈아치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예. 반도체 주식을 이제 버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반도체 다른 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찾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예. 종목은 따로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만 더 꾹 참아 보세요. 수익 보고 나오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가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유튜브에서 이정화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네. 테크윙 9,800원에 10%십니다. 자, 오늘 운영위원님께 반도체 관련주도 또 많이 들어오고 많이 있는데요. 올라오네요. 네. 자, 지난해 하락세 또 크게 겪어서 마음고생도 정말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로 6,890원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셨거든요. 운영위원님 어떻게 최근에 볼까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신용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도 신용이 많습니다. 팔 길 안 주고 좀 빠졌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신용이 거의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주가 많이 떴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최근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테크윙을 좀 보시면 테크윙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가장 먼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실적 발표를 한 회사가 테크윙입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로 아마 대수를 예상할 거예요. 오니가 IPS라든가 다슨 테스라든가 갖고 계신 분을 네. 보시게 되게 되면 테크윙이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4억 났거든요. 거의 적자 수준입니다. 매출액 286억.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3분의 1토막 났고 작년도 1분기 때 142억 났으니까 네. 거의 적자 수준이에요. 이 회사가 특히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회사인데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없어요. 네. 그게 지금 투자가 지금 가장 먼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삼성전자하고는 SK 하이닉스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작년도부터 이미 감산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거래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압도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안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실적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잉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과거에 이제 테크잉을 좋아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후공정 과정 쪽이고 방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1분기 때 이렇게 되게 되면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적자가 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 쪽에 매매한다 한다면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은 주식들이 그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장비 회사들이 괜찮습니다. 태양광도 함께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LOT 백큐ම්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매출이 있는 회사고요. 앞서 지금 김민희 전문가가 진단 내렸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SK 하이닉스 쪽 회사들 매출 비중이 많지만 회사도 태양광 쪽에도 매출 비중이 올해 한 1,000억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들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유니셈이라든가 GS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은 좀 떨어지겠지만 나쁘지가 않습니다. LOT 백큐ම්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이제 진공펌프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주가 갑니다. 이런 것들 한번 현재 그 반도체 업황 쪽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테크잉은 당분간 주가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 이제 물론 하반기라든가 내년도를 기대한다 한다면 당연히 좀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 것은 오히려 좀 매도하셔가지고 좀 약간 반등이 나오면 조금 이따가 좀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7, 8월 정도 9월달 정도라든가 그때 시점에서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급적 보수적으로 올해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아마 7,250원, 300원 정도니까 별로 의미 있게 큰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네. 자, 테크잉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 수준으로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쪽에 거래가 많아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7,250원 정도에서 짧게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라옵니다. 반도체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TSE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리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TSE 매수가는 37,900원이고요. 비중 15% 담으셨네요.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닥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TSE입니다. 매수 잘 하신 걸까요? 오늘 종목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좋다. 우리 네. 시청자님도 보시면 이런 종목 찾아내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 쪽으로 봐야 됩니다. 프로브 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원래 프로브 카드가 낸드나 디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 검사 과정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회사 그 자회사 타이거 일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또 PCB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10% 넘는 회사들도 드물어요. 20%대면 그 회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 지금 반도체 종목들 다들 실적이 떨어지는 쪽이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근데 1분기 때는 충격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아마 시청자님이 아마 이 지금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의 어떤 파동, 기간 행보 모습, 밸류, 영업이익을 다 고려하셨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가져가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분기 실적들 빨리 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인 이런 기업들은 원래는 좀 늦게 냅니다. 중소형 종목들은. 좀 약간 질질 끌다가 내는 쪽인데,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은 기업들은 저는 주가 향후에 나빠질 게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우리 실적 안 좋은 거 이렇게 그냥 빨리 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료가 소멸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더 나온다. 1분기보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는 밸류도 싸웠고요. 이제 TSA 밸류 같은 건 PER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 20%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반도체도 10배, 11배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잘 사셨고요. 이제 시간 투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 투자. 과연 이 뉴스폴로나 정말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이제 묻어나고 있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언제쯤 확인이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는 지금부터 모아가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가 내 포트에 없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반도체예요. 딱 답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이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2차전자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역발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프로보카드 끼워두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전략 하면 될 것 같고요. 뉴스플로우라든지 실적 부분, 1분기 실적, 여기도 조금 떨어질 텐데,
반영되고 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단지 이제 5만 원 넘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 계속 뻗어주기는 어려워요. 그건 이제 내년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은 불필요하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좋은 마무리네요. 시청자님께서도 매수 너무 잘 하셨고요. 이제는 시간 두고 기다리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 여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5만 원에서 한번 매도 우리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